일반 건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의 독식은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채소를 추가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채소가 암 예방이 된다는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채소 해독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의 식단이 근 100년간의 변화를 보면 너무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밀가루 설탕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식용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든 초가공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식품들이 우리 몸에서는 해독해야 할 독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간을 보면 생활 습관도 앉아서 하는 자식 생활이 대부분이고요. 운동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으면 2,000보, 3,000보도 걷지 않는 날들도 꽤 될 거고요. 그리고 음식도 예전에 어머님들이 장 보시고 채소 중심으로, 된장국 중심으로 주셨던 그런 전통적인 한식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야 하는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쇼츠에 노출되는 게 정말 흔한데요. 이런 것들은 뇌가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런 깨어있는 생활, 밤에도 이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이제 영상을 보는 이런 생활들이 사실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이 모든 생활 습관이 연관되어 해독 시스템의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요즘 만성피로, 염증, 호르몬 불균형 같은 문제가 늘고 있는데 이게 식습관, 특히 채소 섭취 부족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공통된 기전이 만성염증입니다. 제가 채소 해독식을 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채소의 기능이 해독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그랬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나물의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부터 산에서 들에서 나는 나물을 많이 먹었던 민족이고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간장들의 발효식품을 이용하여 양념을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받았는데 현대 생활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가공식품이 많이 늘면서 전통적인 건강식단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정식 식당에 가야지만 나물을 먹을 정도로 나물을 다채롭게 먹는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러한 채소들은 사실은 만성염증, 모든 만성질환의 기초가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사고로 인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오랫동안 투병하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이 모든 것들이 만성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독소가 잘 해독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채소를 덜 먹는다 수준이 아니라 현대 식단 구조 자체가 몸을 망가뜨린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다녀왔는데요. 미용실 직원분이 20대의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고 저에게 여쭤보시길래 제가 채소 해독식을 썼다고 했더니 자기는 채소를 거의 안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섭취하는 채소가 뭐가 있냐고 했더니
김치를 같이 좀 곁들여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원분의 이야기가 현재 많은 20, 30대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고 쌈 채소도 거의 먹지 않고 고기랑 가공식품, 특별히 몇 끼니 라면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식습관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제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채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끼니 채소를 먹는 것이 나의 건강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채소 해독식이 일반적인 건강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일반 건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강식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여러 가지 식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 건강식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의 독식은 채소의 효능을 알고 만성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깨닫고 나서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면 평생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소만 먹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기를 드시는 상황이라면 쌈채소를 한 번 더 얹고 라면을 드시는 상황이라면 콩나물을 같이 마지막에 첨가하고 볶음밥을 드신다면 숙주를 한 번 더 얹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시고 있는 식생활에 크게 변형 없이 채소를 첨가함으로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채소 해독식을 한다고 해서 나물을 만드시다가 지쳐가지고 지속하지 못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에 채소를 소량씩 추가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채소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소가 다른 식품과 굉장히 다른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채소가 미량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채소의 미량 영양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요. 우리 몸이 일단 들어온 독소를 해결하려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채소의 미량 영양소, 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채소를 볼 때 다양한 색깔과 향과 맛을 내는 채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소들이 모두 다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이토케미칼은 특히 암 연구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 미량 영양소가 몸 안에 해독작용을 곳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항암작용에 어떤 기전으로 하는지는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왔을 때 결국 세포의 DNA 변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차단하고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서 독소를 잘 배출되게 하고 독소를 인식하는 NK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유익균에 의해서 발효되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내게 되는데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의 벽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독소가 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초가공식품 같은 식품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균에 영향을 주어서 유해균이 더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유해균에 의해서 장벽이 헐거워지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독소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재흡수되어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장은 매우 중요한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해독을 관련한 여러 시스템을 돌리는 해독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있는 면역기간이기도 합니다. 면역이 튼튼해야 해독이 잘 되고요. 해독이 잘 돼야 면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장을 재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소화기관에 어떤 음식을 주느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면역을 갖게 되고 어떤 해독 시스템을 돌리게 되느냐,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암 예방도 가능할까요? 채소가 암 예방이 된다는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한국의 20, 30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제가 만났던 가슴 아픈 환자분도 그때였는데 혈뇨로 수술방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대장암 말기였고 대장암이 방광으로 전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된 젊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외형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지만 말기암 환자라는 게 정말 가슴 아팠고요. 이런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가 젊다고 암에 안 걸리고 당뇨에 안 걸리고 고혈압에 안 걸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20대에 고혈압, 당뇨, 또 우울증, 암의 발생률도 매우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채소가 만성염증의 기전을 차단하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해독식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다,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나요? 채소 해독식 하려면 우리 어머니들처럼 나물의 고수가 돼야지 채소 해독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쳐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식단에서 그냥 채소를 한 가지씩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라면을 드세요. 사실 라면을 추천하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라면을 드실 때 나중에 콩나물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숙주나물을 얹어서 살짝 볶아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게 채소 해독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왕이면 쌈채소를 꼭 고기를 살 때 같이 사셔가지고 챙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식단에서 조금씩 더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채소가 또 이 조합에 맞구나 라고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채소의 즐거움을 또 맛을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작하시는 걸 참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정말 따로 있을까요? 암은 사실 원인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전이 있다, 또 생활 습관이 있다, 환경이 원인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렵고요. 식사 습관, 평소에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색의 채소, 그리고 과일,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 또 통곡물, 콩종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고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식사 구성에서 한 3분의 1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거를 우리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가공육은 절대 몸에 좋지 않고요. 술을 과도하게 드신다. 그리고 탄 음식들 있죠. 고온에서 세게 해서 탄 음식, 직화구이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만일에 너무 드시고 싶어요. 삶기, 찌기, 저온조리한 것들로 구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단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식사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체중이나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식단을 좀 꾸준히 하시고 운동으로 체중 관리 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식이나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영양제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묻는 것들 많거든요. 요거 먹으면 혹시 암 예방 되냐, 암에 안 걸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영양제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는 오히려 위험하고요. 효과가 완벽하게 밝혀진 영양제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으로 30mg 이상 먹으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베타카로틴 안 먹어야 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타카로틴이 7mg쯤 들어있는 게 최대고,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이 15mg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고 갑자기 너 베타카로틴 위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외 직구로 샀는데 베타카로틴이 30mg 이상 들어있다. 이럴 때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항암 영양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비싸게 팔리는 것들 많아요. 무슨 버섯, 무슨 물 이런 것들 엉뚱하게 비싸게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식습관부터 되돌아봐야지 그런 영양제를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되냐? 통곡물, 콩류, 채소 이런 거를 풍부하게 하시고요. 붉은 고기, 가공식품, 가공육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매일 먹는 식사를 라면, 탄산음료, 액상과당, 밀가루, 흰쌀밥, 구워 먹는 고기인데 탔다 이런 걸 즐기신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저는 지금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암 예방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없다 이러신 분은 센트룸 같은 종합 영양제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가 작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입맛이 없고 힘들다고 하시니까 거기 병원에서도 종합영양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저희 아빠도 그러면은 영양제를 안 드신 건 아니거든요. 영양제도 드시고 혈압이 있으셔서 고혈압 약도 드셨는데 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암 자체를 예방하는 거거나 암을 물리치는 영양제는 없고, 암이 만일에 생긴 다음에 병 기력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종합영양제 정도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사실 요즘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죠.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한 끼를 간단하게 때운다, 아니면 빵으로 때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 그 진짜 식품으로 차린 식탁을 마주하는 게 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먹던 식단 자체가 사실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잡곡밥에 두부 넣은 된장국 먹고요. 김치 몇 조각, 멸치조림, 계란 후라이, 콩자반. 엄청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식사가 바로 균형 잡힌 식사고요. 여기다가 우유 한 잔이랑 사과 반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공유인 우리 잡곡밥 있었죠? 유지 당류를 위한 계란 후라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근본인 계란, 두부, 콩 있고요. 채소군인 김치, 과일, 사과, 또 우유 유제품군인 우유까지 골고루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든 식사를 한 끼라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사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미밥 같은 걸로 먹고, 돼지 안심구이, 구운 마늘, 여기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거를 데친 채소로 먹거나 된장국으로 먹는다. 아니면 병아리콩 밥에다가 닭가슴살 구이를 먹고 콩비지나 김치, 미역무침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다양한 색의 채소나 과일은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또 붉은색인 토마토, 수박, 딸기, 노란색이나 주황색인 당근, 호박, 오렌지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나 과일 같은 종류를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거를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돌,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암세포의 성장과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으면 이렇게 싸하고 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죠.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거는 황화합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알리신 이런 게 있는데 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항산화 항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늘, 양파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콩, 두부, 된장, 청국장, 콩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소플라본이라는 거, 또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하고 식이섬유가 있으면 또 몸에 좋고요. 해조류인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는 또 점질 다당류인 베타카로틴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 강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요. 통곡물과 전곡 잡곡
잡곡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내에 발암물질이 남아있는 거를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장내 환경도 개선하기 때문에 통곡물, 잡곡 이런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마트에 갔을 때 성분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말들을 막 써 있어요. 뭐 무슨 화합물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착색 어쩌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날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게 들어있으면 가공식품인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재료명이 엄청 많이 써 있습니다. 이런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위험하고요. 또 정제탄수화물 있죠? 이런 것들은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인자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체중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술은 발암물질을 녹여서 체내로 침투시키는 과정을 돕고요.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또 술로 인해서 간경변이 생기는데요. 간경변은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한 잔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소 식사하고 그다음에 약을 드시거나 영양제 먹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반주로 술을 한 잔씩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은 진짜 한 잔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주처럼 드시는 술은 진짜 위험하다. 가공식품이나 탄 음식은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가공식품, 특히 이제 햄, 소세지, 베이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가공육은 가능한 적게가 원칙입니다. 가공육은요, 우리 확정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섭취량이 증가하면 위험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얼만큼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는 드시지만 그 정도는 드셔야 된다, 드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반찬이나 간식에요, 이런 가공식품 많아요. 김밥 있죠? 김밥 속에 햄 있고요. 또 내가 피자 사 먹으면 피자 토핑에도 햄, 소세지 있어요. 그리고 핫도그 맛있다고 먹는데 이것도 또 핫도그에도 햄이죠. 그리고 부대찌개를 드셨을 때 여기 안에 햄, 소세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식육 가공품, 가공육은 은근히 노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가공육이다, 이런 것들 가공육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공육 먹고 있나? 생각하시고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게 탄음식이죠. 탄음식은 발암물질 생성이 되고 있지만 개인별로 노출량이나 조리법 차이가 커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먹어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직화하면 발암물질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주 1회 이하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빈도를 낮추는 게 좋고요. 고기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죠? 삼겹살을 또 바짝 익혀서 먹는데 이렇게까지 바짝 익힐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생충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바짝 익혀 드신 건데 지금은 위생이 좋아서 얘를 익혀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을린 정도로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검게 탔다, 근데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는다 하지 마시고요. 검게 탄 부분은 도려내시고 반복적으로 탄 음식 드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숯불구이로 드시지 말고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굽거나 튀기는 거 말고 삶아 먹는 수육 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더 다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족력이 있다면 같은 식사라도 더 엄격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전적으로 이제 내가 취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드셔야 되나? 채소나 과일 충분하게 드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소는 이만큼 한 손에 담길 만큼 먹어도 되지만 과일은 적정량 드셔야 돼요. 사과 맛있다고 몇 개, 두세 개 먹는 게 아니고 한두 조각 드시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 충분히지만 과일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고요. 가공식품, 가공육 최소화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라고 했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가족력이 없어도 어떤 병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예요. 하지만 만일에 암 가족력이 있다, 특히 가공육, 가공식품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탄 음식,
술 이런 거 절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식이섬유를 챙기시고요.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시고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두부나 콩, 계란 이런 걸 의도적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더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약사 일을 한 지 20년째인 염혜진 약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라클 루틴 오늘부터 나는 갑으로 삽니다.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영양제 특강,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을 만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아파서 오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거죠. 근데 강의를 가서 만나면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젊고 활력이 넘치세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다고 다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적절한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거를 느끼게 됐어요. 병이 있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노화가 더뎠고요. 노화가 축적이 돼서 우리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쉽게 피로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노화가 축적돼서 노쇠로 가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0세 시대에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프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우리가 쭉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병장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세 가지가 뭐냐? 음식, 약,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식품이에요. 내가 매일 무엇을 먹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강의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영양제 먹는데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사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영양제 먹으면 제가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건강하게 식사를 하자. 하루에 3끼 중에 1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식사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식품, 영양제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특강이라는 책에는 영양제를 바르게 먹는 법,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냐, 뭐 암 예방 영양제가 있다고 비싸게 사신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임신이 안 된다고 영양제 샀다는데 다 그게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식품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라는 책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약품에 대한 선택을 제가 다루었어요.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좋나, 어떤 약을 바르는 것이 낫나 그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매일 먹는 식사, 이걸 놓치고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누르시면 제 건강 솔루션 3종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약과 영양제와 식품 이 3가지를 아우르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